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사태가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아예 미사일 생산 능력까지 파괴하는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 전역과 주변부까지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먼저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장에 계류 중인 이란 전투기에 미사일이 명중하자 불길이 치솟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투력이 증강되고 있다며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 요격 장면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전의 다음 단계는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해체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군은 폭격기들을 동원해 이란 전역에서 목표물 약 200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하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상판을 뚫고 들어가 지하에서 폭발하는 2,000파운드급 관통탄, 이른바 벙커버스터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And in just the last hour, U.S. B-2 bombers dropped dozens of 2,000-pound penetrator bombs, targeting deeply buried ballistic missile launchers. 미군은 또 대규모 드론 운반선 등 3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파괴하고 이란의 우주사령부격인 기관을 타격해 공중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전쟁 첫날 대비 90% 줄었고 드론 공격은 8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프로축구 우승팀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이란 정부와 군부를 향해 투항을 종용했습니다. You'll be perfectly safe with total immunity or you'll face absolutely guaranteed death. 반면 이란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미국과의 협상서를 일축한 채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2,000km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며 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의 미군 기지와 미국 대사관 등에 집중됐던 반격도 미국이 투자한 에너지 시설들로 확대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개전 직후엔 소나기처럼 퍼붓던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며칠 만에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고갈돼서 그렇다, 아끼고 있어서 그렇다, 분석은 엇갈리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까지 속속 타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전황에 중대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이란 국기가 걸려있는 지하 터널, 탄도미사일이 실린 이동식 발사대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터널 벽면을 따라서는 각종 미사일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습니다. 중동 최대 미사일 보유국인 이란은 전국 곳곳에 지하 갱도를 파고 미사일을 저장, 발사할 비밀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만 2,000기 이상 비축된 걸로 추산돼 미사일 도시로도 불립니다. 현재 이란은 값싼 드론과 구형 로켓 등을 공격무기로 활용하며 상대의 비싼 요격미사일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한계에 이르길 기다렸다. 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로 공세를 퍼부을 거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핵심 전력인 지하 미사일 기지들이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하기지 상공에 저속 정찰기를 띄워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발사대가 터널 입구를 빠져나오는 족족 타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나라는 이란의 지하시설 위치를 파악하는 데만 수년을 투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고정된 표적이 노출되다 보니 이란의 피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미사일 60%와 발사대 64%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탄도미사일을 집중 타격해 큰 전과를 올렸다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방공망 역시 80%가량 파괴돼 공습에 속수무책이고 적군의 눈을 피해 지하에서 직접 미사일을 쏘는 방식도 기술적 한계에 포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지도부 구성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폭격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이 후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이란 내부에서 싸우는 건 제3자의 손에 맡기겠다는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지도자에 오를 거란 소식에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 체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 결정에 관여하는 사실상 내정 간섭입니다. 강경파를 세우는 건 안 된다는 트럼프의 입장은 처음부터 확고했습니다.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We have people that were more moderate.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쟁 돌입 전부터 이란 정부의 차기 구도를 계산해 둔 듯 보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란 차기 지도자로 3명의 좋은 선택지가 있다. 우선 일을 끝내야 한다고 말해 종전 후 지도자 자리에 앉힐 후보군을 골라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게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We have the whole chain of command and the relationship's been great. We've taken out 100 million barrels of oil already. 친미 성향의 온건파를 서둘러 세우기만 하면 전쟁 장기화의 늪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을 포기시켜 이란과의 전쟁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쿠르드족을 이용해 이란 내부를 흔들겠다는 내심을 결국 드러낸 셈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반격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이어 미국 기업의 에너지 관련 시설 등 주변부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휴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지상전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정오가 막 지났을 무렵 이란 외무부 장관이 미국 생방송 뉴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2차례 협상을 해봤지만 미국은 그 와중에 번번이 이란을 공격했다며 휴전 요청도 미국과 협상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So there is no request for a ceasefire by us. We have never sent any messages to them. 이란이 휴전 협상을 위해 미 중앙정보국 CIA를 접촉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한 데 이어 협상할 이유조차 못 느낀다며 한술 더 뜬 겁니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놓고는 지상군의 침공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 quality of our missiles, how much they are upgraded after the last war.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국 시설을 겨냥한 20번째 일제 공격을 단행하며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K-바르를 동원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공격하면서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카타르 도하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주둔 공군기지 인근에선 드론 파편으로 6명이 다치고 에너지 시설에 불이 났습니다. 이라크에선 미국 석유 회사가 운영하는 사르상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데 외신들은 이란의 보복 범위가 미군 기지에서 미국의 에너지 이권 시설로까지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목표물과 기지, 시설을 공격했을 뿐이라며 불행히도 그것들이 이웃 국가의 영토에 위치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반격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해도 당장 트럼프 행정부에겐 폭등하는 유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치솟는 유가를 잡지 못하면 물가가 오르는 건 물론이고 금융시장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결국 내부적으로는 중간선거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하루 평균 138척에 달하던 호르무즈를 지난 선박수는 이제 한두 척에 불과합니다. 유조선 운임은 보름 만에 3배로 뛰었고 유가는 폭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하루 만에 8.5% 넘게 뛰어 배럴당 8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LA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체감 물가는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을 해군이 호위하면 유가는 전례 없이 떨어질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 해군이 호위해도 이란 육군의 공격을 받게 될 해협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보다 군사작전이 더 중요하다고 짐짓 큰 소리지만 백악관 내부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비서실장은 참모들에게 유가를 낮출 모든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고 내무장관 역시 모든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감면 같은 임시방편은 물론 중동 에너지 시설에 미군을 직접 투입하거나 정부가 원유 선물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누르는 초법적 대책까지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주요 경제 성과로 과시해왔습니다. $6 a gallon in some states. Under my predecessor, it was quite honestly a disaster. It is now below $2.30 a gallon in most states. 하지만 이런 자차는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무색해졌고 11월 중간선거 최대의 악재를 스스로 초래한 셈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 해군 투입을 거론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호르무즈에 자위대 파견이 가능할지 발빠르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군사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재 페르시아만의 일본 관련 선박은 약 40여 척, 그중 절반은 유조선입니다. 일본은 대개 원유의 95%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そのこと自体は深刻だと思っています。はい、そんな経験に楽観できる状況じゃないと思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을 지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해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이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 신문에 일본은 미국의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파견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위대를 보내려면 이번 사태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아베 총리 역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로 든 바 있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死活的な影響が生じるような場合には状況を総合的に判断して我が国が武力攻撃を受けた場合と同様な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당장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원유 비축분이 254일분 규모에 달하는 만큼 위기 사태로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現在の状況がこれらの事態に該当するといった判断は行っておりません. 또 아직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일본이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위대 파견부터 논의한다는 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군사적이든 아니든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186명의 한국인 선원들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중 해양대생을 포함한 실습생도 1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선원이 보내준 영상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격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선원들은 배 밖으로 나오는 게 더 위험해 선내에서 봉쇄가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지도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선박들이 점으로 빼곡히 표시돼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 선박은 26척, 한국인 선원 144명이 타고 있고 외국적 선박에 탄 한국인 선원까지 포함하면 호르무즈 해협에는 186명의 한국인이 있는 겁니다. 아직 버틸 식량은 부족하지 않고 통신도 원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박한 배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배 안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합니다.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이제 밖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배 내리면 그 개인 휴대 통신이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웬만하면 같이 있는 게 이제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고립된 선원들 중엔 대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졸업을 앞둔 해양대 학생 10명과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소속 2명 등 12명이 승선해 항해사와 기관사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계시죠. 초기에는 조금 긴장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있고요. 어떤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카톡이나 연락을 달라고. 긴장감이 도는 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안쪽 페르시아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한국 선원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딘가 폭격을 당해 불길에 휩싸였고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130km가량 떨어진 해협 바깥쪽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해상업계 노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오만만 일대 전체를 전쟁 작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일 고위험 지역으로 선포한 지 사흘 만에 최고 위험 등급으로 격상한 겁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위험 지역 진입을 거부하고 본국 귀국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해수부는 현지 선원들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중동엔 2만 명 넘는 우리 국민이 체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출국을 못한 채 발이 묶인 국민이 수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오늘 일부 민항기 운항이 겨우 허가되면서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덕영 특파원, 현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우리 국민이 아랍에미리트에만 3천여 명이 있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그동안 항공 운항이 중단되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늘부터 인천행 민항기 운항을 하루 단 1회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전세기가 두바이로 출발하고 오만 무스카트에 도착한 경찰 신속 대응팀도 두바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에미리트와 에티하드 항공도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항공 운항을 재개했는데요. 다만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어제는 프랑스 정부가 보낸 전세기가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다 미사일 공격을 피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도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안에 우리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44명이 사실상 갇혀 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피랑길에 올라야 하는 주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이스라엘은 오늘도 이란과 레바논을 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자디 스포츠 경기장을 폭격했는데요. 2021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 우리 팀이 이란과 겨뤘던 축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엔은 테헤란에서만 10만여 명, 레바논과 파키스탄 등을 포함하면 추산된 것만 27만 5천 명이 생활터전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공항과 군기지에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톤급 탄두를 장착하고 한 개의 미사일이 80개의 소형 폭탄으로 분산돼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 중 하나로 평가되는 코람샤르4 미사일을 쐈다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하룻밤 사이 최소 26차례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레바논의 사상자는 8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보복을 선언했고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아제르바이잔도 참전을 밝히면서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 공습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두바이 인천 간 직항편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현재 인천을 향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립 기자, 우리 국민들 언제 도착하나요? 네, 두바이를 떠난 에미레이트 항공 직항 여객기는 잠시 뒤인 저녁 8시 20분쯤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두바이 인천 직항편이 재개된 건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하늘길이 막힌 지 엿새 만입니다. 가족과 지인 걱정에 마중 나온 사람들도 많은데요. 조금 전 한 분 만나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미사일 이렇게 슝 날라오는데 위에서 이렇게 팡 터지는 걸 보셨다고. 저도 이제 너무 무섭거든요. 혹시 어떻게 될까 봐. 여객기에는 모두 400여 명이 타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 국민이 372명입니다. 현지 시각 6일 새벽 6시 39분에 두바이 공항을 이륙했는데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몰리면서 예정보다 3시간 이륙이 지연됐습니다. 중동과 인천으로 가는 다른 직항편도 속속 재개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아부다비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에티하드 항공 직항편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오늘도 아부다비와 카타르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려던 항공편 6편의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UAE 측과 한국행 항공기 운행 재개 방안을 협의해온 정부는 민항기는 하루 1회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 전세기와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UAE 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귀국을 기다리는 국민이 최소 3,50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요. 하루 1,000명 이상 귀국을 목표로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등락 끝에 0.02% 오른 5,584.87로 마감하며 주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장중 5,380대까지 하락폭이 커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소폭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38포인트 3.43% 상승하며 1,154.6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 없이 동네 주유소까지 반영되면서 서울 지역 기름값이 3년 만에 평균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에서 기름을 들여와 정제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왜 바로 오른 걸까요? 이지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16.5원, 경유는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4.1원, 3년여 만에 1,9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전국 평균도 휘발유, 경유 모두 1,850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급등의 주범처럼 여겨져온 주유소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유사에서 내려주는 가격에 그 기준으로 주유소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지 우리는 뭐 가격을 폭리를 한다는 듯이 도둑놈 취급받고. 국내 대형 정유사가 한 주유소에 넘긴 휘발유 공급 가격. 지난주 리터당 1,630원이었는데 이란 공습 뒤 1,8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8일 만에 230원, 14%가 폭등한 겁니다. 저장 탱크 재고는 보통 사나흘. 대형 주유소도 1, 2주면 바닥나는데 미리 기름을 채우려는 고객들까지 몰려 재고는 더 부족해졌습니다. 주유소도 새로 기름을 사야 하다 보니 오른 공급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주유소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국제 시세는 일주일 뒤 국내 정유사 공급 가격에 반영돼 왔는데 이번엔 유독 그 시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영되는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원가가 제대로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가격 상승이라고 보고요. 국제유가가 당분간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내 기름값을 좌지우지하는 정유사 4곳이 미래 유가 상승분을 미리 반영해버리면 연쇄적으로 값이 올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부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사들은 이번 사태 이후 공급 가격을 평소와 달리 시차 없이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기름값 폭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원유 비축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중동 사태가 민생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 정부는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원유를 조속히 추가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 계정에 최근 급격히 오른 기름값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상황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이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중동 상황이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기름값을 언급했습니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내 매점 매석을 경계하는 동시에 원유 대체 공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선박 통행이 제한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최근 긴밀히 방산 분야 협력을 키우고 있는 UAE를 통해 긴급 수혈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먼저 UAE의 대체 항만을 통해 400만 배럴을 조속히 공급받기로 했고 추가 원유 200만 배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이 2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의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법 행위와 주가 조작, 고액 악성 체납, 마약 범죄 등을 7대 비정상 행위로 규정하며 행정력을 동원한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준장으로 진급하는 장성들에게 호국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의미하는 삼정검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대상자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에 저항했던 박정훈 준장과 12.3 내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복무하면서 계엄군 헬기의 항공구역 진입 요청을 거절했던 김문상 준장이 포함됐습니다. 혹시 뉴 이재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공통 분모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유권자들을 뜻한다는데요.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감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기존의 전통 민주당 지지층과는 또 다르다는 뉴 이재명을 이재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정구 씨는 지난 2023년 봄 인천 계양구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당시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사를 오게 되면은 하다못해 선거 캠프에서 피켓이라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 씨는 당보다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야 했다. 한 일간지가 대선 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뉴 이재명으로 명명했는데 이후 민주당 지지와 관계없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효능감을 느끼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심재빈 씨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을 정상화시켰다는 부분에서 일단 효능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뉴 이재명은 지난 1월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합당을